저는 1996년에 이제 그때 한 4월경에 사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사회에 나왔고, 그때 저는 이제 군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이제 사관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에 대해서 전혀 이제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를 몰랐고 7개월 동안 취직도 못하고 7개월 만에 겨우 이제 제지회사, 종이 만드는 공장을 가진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니까 한 기업에 임원이 됐고 13년이 지나서 김영사에서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간 250회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DID와 휴먼 브랜드라는 제목을 했는데요. DID는 제가 원래 하던 강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DID가 뭐의 약자입니까? 네, 들이대의 약자죠. 들이대 약자입니다. 그래서 DID 내용을 강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 DID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좋아하시고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는 파주에 있는 농업인 CEO, 그러니까 파주에 그분들은 다 농사 짓는 분들이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근데 이메일이 영어로 왔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이메일이 영어로 온 거예요. 스팸 메일인 줄 알고 지워버리려고 그러다가 제목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랬더니 Absolutely Fantastic Speech, 스피치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클릭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Hello Brian, 제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입니다. 죄송합니다. I'm 정자석, 이분이 석정자예요.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습니다. I'm 정자석 from 파주 유레카 캠퍼스. We met each other at the Good Morning Training Center in 가평. 가평에 있는 굿모닝 연수에서 만났습니다. After your speech, I said some word like this. I never want to be somebody but nothing. 이분이 강의 말미에 발표를 하셨는데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somebody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초심으로 돌아가려고요. 저를 nothing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할게요 라고 그분이 발표한 거예요. Could you remember me? 저를 기억하시나요? Your speech was definitely fantastic. I hardly saw a speech in my life so impressive. 제 인생에 그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Thanks for your speech again and again. I'm sure that from now on my life will be changed by you. 지금부터 제 인생은 당신으로 인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요 맨 마지막에는요, 스펠링을 요거 한번 잘 봐주세요. 맨 마지막에 메르치 볶음이죠. 이게 메르치 볶음이에요. 이게 저는 독일어를 전공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불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스마트폰에 찾아보니까 이게 메르치 볶음인데 땡큐라는 뜻이래요. 이게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땡큐. 저는 강의 시간에 농사 짓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분이 My life will be changed by you. 그리고 이것은 안양대학교 가서 강의하고 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2년 전 안양대학교에서 DID 강연 들었던 학생입니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삶은 180도 변했습니다. 가장 큰 계기는 바로 DID 강연이었습니다. 보잘것없었던 저에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2년 동안 DID 한 결과 4.5 평점 받으며 과 수석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학교에 다녔으며 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해 태어나 처음으로 외국도 다녀오고 이 밖에 DID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큰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의 자기소개서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는 바로 DID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른 사람의 꿈과 희망을 주는 강연자가 되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뵈어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메일 보냅니다. 2년 전에 안양대학교 가가지고 400명을 대상으로 강의했습니다. 안양대학교 학생들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학교가 지방에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목표와 비전을 가진 학생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학생이 2년이 지나서 이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 강의를 듣고 향후 2년 동안 4.5면은 올 A뿔입니다. 한 달 전에 제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연구실에.
이 친구가 강의 듣기 전까지는 인생의 목표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 올 에이플 2년 동안 저는 강의 시간에 공부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2년 동안 올 에이플. 이것은 3월 20일 날 온 겁니다. 며칠 전에, 얼마 안 된 거죠. 3월 20일 날 온 건데요. 송수현 선생님 강령하시죠? 이게 해품달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강령하시죠 그래. 지난 2009년 가을 한경 아카데미 연수과정에 참여했던 젊은 청년 박영우라고 합니다. 연수과정에 선생님께서 초빙 강사로 오셨고 심장을 울리는 강의와 함께 책 선물 받았습니다. 강의 중에 선생님께서 연수생들에게 자신의 꿈과 실천 방안에 대해 작성해 볼 걸 권유했고 제게 발표시켰습니다. 그때 발표했던 내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창조적 마케터가 되는 것이 제 꿈이고 실천 방법으로 학습, 경제학을 전공해서 성균관대학교 MBA 입학하여 2012년 가을에 학예를 취득하고 토익 성적을 700점까지 올린다. 또한 리더십 관련 도서 월 한 권 이상 읽겠다. 건강을 위해서 금연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선생님, 그로부터 2년 5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 현재 저는 성균관대학교 MBA 마지막 학기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경영 전반 관련 도서 한 권 이상 읽고 있습니다. 토익 성적은 미달성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 중입니다. 금연도 성공했습니다. 2년 반 동안 직장에서 제가 많이 성장한 듯 세상이 예전보다 단순하게 보이고 사람과 현상에 대한 관찰력도 좋아진 듯 느껴집니다. 매일매일 재밌고 의미 있는 조직생활을 위해 고민하며 즐겁게 출근을 마칩니다. 2009년 가을 선생님과의 만남은 제게 행운이었습니다. 짧은 강의였으나 제 심장에 뜨거운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역량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존감은 충만합니다. 2년 반 전에 DID 강의를 듣고 거기서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겠다고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2년 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루어져. 토익만 안 됐는데 토익은 공부하고 있다 그러는 거죠. 2시간짜리 강의를 하나 듣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 중에 즐겁게 매일매일 의미 있는 조직생활에서 고민하며 즐겁게 출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강의 하나 듣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영향력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제목은 DID와 휴먼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3편의 이메일은 DID 강의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휴먼 브랜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휴먼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휴먼 브랜드, 사람이 브랜드가 된다는 뜻이죠. 소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이예수. 이예수님이 브랜드인 거죠. 피겨스케이팅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김연아. 휴먼 브랜드라는 거죠. 그래서 휴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그거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휴먼 브랜드의 개념, 정의, 사전적 정의, 그리고 휴먼 브랜드의 종류와 컨셉, 개념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면은 다 같이 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론 강의가 아니라 제가 3년 전에 4년 전에 아무런 기반 없이 이 교육 분야, 강의 분야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2시간 만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는지를 그 실제 제가 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이 휴먼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휴먼 브랜드가 된 사람을 와서 들으려면은 엄청 비싸요. 저는 휴먼 브랜드가 아직 된 게 아니고 휴먼 브랜드가 되려고 가는 거죠. 근데 전혀 브랜드가 안 된 사람들보다는 제가 조금 된 거죠. 그래서 더 크기 전에 아직 부담 없을 때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이휘수 선생님 한번 모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그 이야기 들으려면 엄청 쉽지가 않죠. 이것은 삼성 테크윈에 가서 강의한 겁니다.
현장 직원들 700명 대상으로 강의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열정적인 삶, 디아이드로 세상을 바꿔라. 송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디아이드로 특수사업부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강의했던 장면을 전부 촬영해가지고 이 교육 담당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한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교육 결과 창사 이래 최고의 강의였다. 그래가지고 이걸 액자로 만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교육 담당자가 자기 시간 빼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제가 테드x 대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한 14,000회 정도 조회가 됩니다. 테드x에서도 제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야심만만에 DID가 나왔습니다. 제가 나간 게 아니고 DID란 글자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강호동 씨 아니면 작가분이 책을 읽고 대본에다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대사 중에 나옵니다. 이 DID가. 그리고 제가 5월 28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6명 중에 마지막 강사로 강의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이래 최고의 환호와 박수, 감동이 있었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아마 6월 18일 그 주간에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람이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려고 자랑질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출발은 어떻게 했냐? 출발은 2008년 2월 20일에 시작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다는 의미는 자기가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고 간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조직에 속해가지고 뭘 지원을 받으면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자기가 모든 걸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죠. 사업자 등록증 가지고 계신 분 알겠지만은 이게 종이는 한 장인데 진짜 힘들어요. 이거 하나 유지하려면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딱 받은 순간 이제는 내가 진짜 혼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때의 기분은요. 요걸 이제 그때 제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사무실을 낸 거예요. 논윤육 쪽에 이렇게 이제 교육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책도 놓고 이렇게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게 이때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하던 사업체에서 다른 회사로 그 전에 했던 제가 부사장으로 있던 회사가 좀 큰 회사로 M&A 되면서 제가 그 회사로 가지 않고 그때가 이제 40대 진입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어떤 기업에 속하는 것보다 내 개인의 독립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전혀 어떤 근거가 없었어요. 근거가 없었고 그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그럼 내가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면 이걸 하자. 그리고 그냥 사무실을 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예요. 그때는 정말 무모한 거. 그때의 기분은 뭡니까? 막막하죠. 사업자 등록증 받아놓고. 그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업 교육 담당자나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떡해?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요. 주변 분들한테 알리는 일을 했어요.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 이메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이제부터 이런 일들을 할 겁니다라고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가 이 교육과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알리고 나서부터 한 3개월 정도, 아까 2월 20일이었잖아요. 5월 19일이잖아요. 3개월 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분이 이제 이 당시에 한국 리더십 센터 부사장님입니다. 이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리더십 센터에 사내 교육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강의를 하십시오. 전화가 온 겁니다. 부사장님, 저는 아직 강의 컨텐츠가 없습니다. 그때는 강의 이렇게 한다고 아직 준비가 된 게 아니고 사무실만 내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갑자기 온 거야. 강의를 하라고. 부사장님, 저는 강의 내용이 없어요. 컨텐츠가 없다니까요? 이분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 사람아, 무슨 강의 내용이 필요한가? 자네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해. 이러시는 거예요.
목, 금, 토, 일 3일밖에 안 남았고, 그래서 바로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거기서 에피소드를 막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은 DID로 세상을 뽀개라. 그때 취업 뽀개기라는 다음에 취업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100만이 넘어요, 회원이. 제가 그걸 보고 뽀개라는 그 의미가 너무 좋아서 DID로 세상을 뽀개라 그렇게 해가지고 에피소드를 몇 가지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셨더라고. 야, 뽀개라가 뭐냐, 뽀개라가. 교양 없이. 거기 지금 한국 리더십 센터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십 강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그게 뭐야. 제목을 바꿨어요. 여기 잘 안 보이죠? DID 정신으로 성공하기. DID 정신으로 성공하기. 완전히 순화시켜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때 제가 여기 서 있잖아요. 이때 제가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거 폰. 포인터 요거를 제가 사용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 있다가 노트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얘기하고 가서 클릭을 해요. 이걸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기업 강의를 처음 한 거예요. 이날 기업 강의를 처음 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굉장히 떨었어요. 이 떨린 손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감추고 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강의 끝나고 나서 전 직원이 줄을 딱 섰어요. 명함 교환하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 여기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질문이 있다고. 네, 회장님. 군대 별이 5개가 있습니까? 제가 육사 나왔다는 걸 아시니까. 군대에 별이 5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군대는 4개까지밖에 없습니다. 회장님이 오늘 내가 강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 강사님을 사회에서 별 5개로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전 직원이 있는데. 그리고 명함 교환하려고 줄을 쫙 섰는데 회장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강의한 내용으로 책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김영사의 파운더더라고요. 김영사를 설립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김영사에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얘기를 한번 잘 해보시오. 나는 연결만 시켜주지 그 컨텐츠는 그쪽에서 하고 안 하고선 김영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제가 강의는 어떤 걸 했냐면은 DID 있던 내용들을 했는데 이게 그 어떤 이론을 한 게 아니라 제 경험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렸음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리더십 강사 최고의 강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리더십 센터 내부 직원들이니까. 그분들이 야, 뭐 저런 녀석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첫 번째 강의에서 끝나고 이런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송수용 대표님. 성공률 7기 윤지입니다.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월요 교육으로 열린 대표님 강의는 스폰지 같았습니다. 한치도 눈을 뗄 수 없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초롱초롱하게 눈과 귀와 손에 3박자를 맞추었습니다. 유호종, 이재룡 CF를 위한 자필 편지와 CF 분석, 김영세 디자이너를 찾아가는 주도성, 전국 노래자랑의 영광의 1등 등 DID가 그대로 녹아있는 산 증거였습니다. 자일리톨 하나로 2천만 원 사업을 따오게 된 것을 보고 무작정 들이대는 모습이 아닌 작은 세심함과 자신감 있는 모습이 진정한 뒷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처, 실패라는 단어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빨리 안정감 있게 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제게 있어서 주도성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 비전을 설정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성장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전진하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재인증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이게 들이대를 들으면 진짜로 들이대요. 찾아온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나는 내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야,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네.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논현동에 있는 갯벌의 진주라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조개구이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첫 번째 강의에서 김영사하고 책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근데 이거는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오면은 이렇게 책을 내야지 그랬던 게 아니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부사장님이 3일 전에 저한테 연락 줬잖아요. 대타더라고, 대타. 다른 사람이 빵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대타로 갔다가 그게 책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사장님은 어떻게 만났냐? 그 부사장님은 제가 강강술래라는 외식업체 기획이사로 있을 때 제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워크숍을 참석했어요. 그때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강사님이었어요. 제가 그분 강의를 듣고, 야, 전 그런 걸 처음 들은 거예요. 워크숍 그런 거를. 그 강의를 듣고, 와, 세상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끝나자마자 이 제 앞에 앉아있다가 강의 딱 끝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교수님, 저 교수님하고 꼭 식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되게 웃기는 분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 그러세요? 그럼 나중에 연락하죠? 그러잖아요. 이분은 그게 아니고, 꼭 식사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플래너를 꺼내. 플래너 아시죠? 플래너를 바로 꺼내가지고, 며칠이요? 그분도 바로 거기서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강강술래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이야기만 한 사이랑 식사까지 한 사이랑 다르잖아요. 거기서 식사를 하고 연결이 된 다음에 제가 주기적으로 계속 연락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해관계가 전혀 없죠. 왜냐면 나는 외식업체 기획이사고 그분은 교육업체 그냥 부사장이잖아요. 전혀 이해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교육 분야로 데뷔했을 때 그분한테 앞으로 제가 교육을 할 겁니다라고 연락을 했더니 펑크가 났을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부사장님을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만난 게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감동받았고 이분하고 꼭 식사를 하면서 인생에 대해 배우고 싶었고 그래서 같이 식사하자 그랬고 식사를 했는데 연결돼가지고 거기 회장님이 별을 5개 달아준다 그러더니 책으로 연결이 되고. 여러분, 강의를 할 사람에게 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책이 김영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김영사에서 책은 이렇게 쉽게 내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 운명인지 우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기회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이 책을 딱 보는데 제가 책은 거의 습관적으로 읽거든요. 거의 한꺼번에 3-4권씩 사가지고 여러 군데 두면서 계속 동시에 읽어갑니다. 10m만 더 이 책을 읽은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야, 이분은 저하고 컨셉이 똑같아. 완전 들이대. 빚이 막 20억, 30억 있는데 혼자서 막 전단지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매출 500억, 천호식품 회장님이에요. 이분은 들이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뚝심이라 그래. 이분은 뚝심. 용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이분이 내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다. 카드를 쓴 거예요. 카드를 써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카드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예쁜 과일 바구니를 보내드린 거예요. 과일 바구니 보냈는데 바로 핸드폰이야. 거기 비서 다 있어요. 비서 있는데 비서가 전화가 온 게 아니고 회장님이 직접 전화 온 거야. 전화 와가지고 과일 바구니 잘 받았다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당신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고. 책을 읽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가 없다고. 회장님이 직접. 이야. 그때는 아직까지 강사로서 전혀 활동이 없었어요. 전혀 활동이 없었고 활동하기 직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제가 이분한테 전화를 받은 다음에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분하고 이렇게 인연이 됐는데 이거를 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분께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콘텐츠를 기업에만 다니시면서 강의를 하지 말고 일반 시민들한테, 대중들한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세미나를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회장님이 야, 그거 좋지. 그래야 제가 세미나를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분한테 강서료를 드리고, 김용식 회장님이 1시간, 제가 1시간 반. 컨셉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의 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제 생애 첫 번째 대중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2008년 11월 26일 수요일 오후였어요. 1시 반에서 5시 반. 이때 강의 장소를 구하는데 강의 장소가 없는 거야. 11월 말이 되다 보니까 저는 100명에서 15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구한 거예요. 근데 11월 달이라 장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야. 근데 다 차 있고 딱 한 군데 남았어요. 여의도 정경련회관 400석. 수요일날 오후 여의도 정경련회관 400석. 얼마씩 받았냐면은 25,000원씩 받았어요. 25,000원. 25,000원씩 받고 수요일날 오후에 400석. 얘기했더니 주변에 있는 세미나 기존에 교육업계 계신 분들이 저한테 대표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수요일날 오후에요. 여의도에서 하면요. 공짜로 해도 30명 이상 안 와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거밖에 안 남았다는데 회장님한테 얘기했고 질러. 계약해. 정경련회관 계약했어요.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메일링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했냐면은 매경에다가 5단 통광고를 냈어요. 5단 통광고. 이게 그때 나간 5단 통광고야. 이게 5단이라고 하면 밑에 신문 밑에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크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거를 매일경제에다가 낸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김용식 회장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러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분하고 저하고 동급. 이때 대중 강의 처음 한 거예요. 처음. 생전 처음. 누구하고 동급이 됐어요? 김용식 회장님하고. 수요일날 오후에 25,000원 받고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400석.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400석 꽉 차고 400석 꽉 차고 앞에 꽉 차고 여기 제가 여기 있죠? 2층까지 꽉 차고 보조의자 놓고 430명.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네요. 430명. 근데 이게 너무나 운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신문 광고를 낼 때 요일하고 면을 정하면은 가격이 비싸요. 나가는 요일하고 면을 정하면 가격이 비싸요. 근데 요일하고 면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가격이 싸요. 근데 나는 이제 뭐 독립했으니까 돈이 얼마 없잖아요. 요일하고 그 면을 지정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광고가? 사설면 밑에. 그 완전히 황금면이에요. 사설면 밑에 난 거야. 지정한 게 아닌데. 아침 9시부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430명.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나서 모티베이터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KTF 부사장님이었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마케팅 아주 전문가죠. 지금은 이제 KTF에서 나오셔가지고 다른 이제 CEO로 가셨죠. 제가 이분 책을 읽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을 한번 꼭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세미나에. 얼른 뛰어가가지고 사장님, 부사장님, 네 부사장님 책 너무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사인 한번 해주시오. 근데 이분이 오른손이 없어요. 여기가 수류탄 사고로 이게 잘려가지고 이게 의수에 의수. 왼손으로 이렇게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왼손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두 번째 세미나 이분하고 그때가
2008년 11월 달에 하고 2009년 1월 달에 이분에게 세미나를 제의합니다. 이때는 현직 KTF 부사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목을 내 인생의 DID 쇼. 이 쇼가 이게 KTF 그쪽이잖아요. 제안한 거예요. 이분도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제가 김영사의 책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편집 팀장님하고 사장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편집 팀장님하고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의 목차를 쭉 적었어요. 목차를 2페이지를 적고 그 다음에 에피소드 2개를 A4지 3장씩 6장에 써갔어요. 목차 2페이지, 에피소드 2개, A4지 6장.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편집팀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쭉 훑어보더니 그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과묵하신 분이에요. 쭉 보더니 재밌겠네. 그리고 끝이에요. 재밌겠네. 그리고 계약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 5월 달에 강의를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7월 달에 원고를 넘겼어요. 근데 8월, 9월, 10월, 11월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겠습니까?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김영사는 워낙 중요한 작가들이 많잖아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아까 김영식 회장 세미나 있죠? 그때 김영사의 마케팅 팀장님을 오라 그랬어요. 이날 꼭 오십시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더니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입을 쫙 벌리면서 오늘 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분이 김영사 마케팅 팀장. 그리고 나서 제가 다음 달을 언제로 잡았어요? 1월 17일. 2달도 채 안 되게 잡은 거예요. 1월 17일. 이날 책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사람 꽉 찼죠? 사람 완전히 꽉 차고. 끝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인회하고 있는. 그날 책이 나왔어요. 인쇄소에서 바로 나왔어요. 누구하고 사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KTF 부사장님하고. 지금 무슨 급이에요? 또 동급이에요. 또 동급. 또 동급. 그래서 이게 첫 주에 출간 첫 주에 자기개발 주간 베스트 6위, 국내 도서 베스트 60위. 첫 주에 교보문고에서. 지금 8세 나왔어요. 8세. 그리고 2주 전에 전자출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론 같은데 인크루트 대표님이 이게 제가 이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제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한 80건을 보내드렸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거 어디죠? 메트로에다가 제 책을 추천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예요? 때론 거인의 어깨를 빌린다. 보세요. 내가 아직 브랜드가 아닐 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혼자 해도 안 될 때는 거인의 어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EBS에서 직장인 성공시대라고, 지금은 대한민국 성공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바뀌었는데 직장인 성공시대에서 제가 매주 목요일 날 한 10개월 정도 방송을 했어요. 이때 처음에 갔더니 여기 이제 방송 현장 스튜디오예요. 여기가 EBS잖아요. 여기 스튜디오에 이게 진행자가 MC가 있고요. 제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것은 제 책을 보고 책이 나오면서 이 책을 보고 EBS 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책이 출간이 더뎌지고 느려질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책이 다시 방송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걸 구슬로 쭉 깨셔야 되는 거예요. 쭉. 방송으로 연결된 거예요. 딱 갔더니 처음에 가서 방송을 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뭐 이렇게 하라고 안 가르쳐주고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원고를 주고, 그래서 나는 원고를 주면 원고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대로 막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또 놀란 척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니까 감이 잡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할 때 아주 집중해가지고 에피소드 위주로, 그러니까 이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에피소드를 위주로 듣는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마음에 쫙 오게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강의 이게 목요일 날 2시간 녹음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2시간 그 강의를 방송을 해줘요. 그걸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한 10명 뭐 이렇게밖에 안 와요. 제가 할 때는 완전히 꽉 차가지고 바닥에 앉아, 바닥에. 근데 이거를 2번 했어요. 여기 출연자 중에 이거를 2번 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이 PD나 진행자가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저는 방송을 하나 하더라도 남들은 그냥 방송이니까 방송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고 한 주 딱 할 때 거기에 딱 완전히 집중해가지고 이게 듣는 사람의 마음을 딱 때리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일본 분한테 카드가 온 거예요. 이전에는 라디오를 통해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강의는 정말 유익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꿈인 영어로의 강의 영문판 책의 출판을 기원하겠습니다. 일본 분이 저한테 카드를 보낸 거예요. 이 EBS 방송을 듣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한테 스쳐 지나가는 기회가 나한테 어떤 막 특별한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 이런 게 특별한 게 오면 내가 그걸 잡겠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기회는 내 옆에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아요. 그 기회가 왔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하셔야 돼요. 그 작은 기회가 그 작은 기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작은 게 다른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죠. 이분들이 쓰고 있고, 이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발표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울고 계시죠. 발표하면서 울고 계시고요.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서로 이제 나누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DID 강의를 듣고 이분이 뭐 한 겁니까? 네, 마인드맵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건 강의 끝나고 사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같이 사진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거죠. 이것은 삼성 테크윈에서 보내준 거고요. 저는 제 강의에 이 4가지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제 강의에 오신 분들이, 제 강의에 참석했던 분들이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삶의 에너지와 목표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고요. 회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결심한 것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그 강의가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런 강의가 나타나면서 이게 제가 자랑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막 떠든 게 아니고, 저는 이 4가지가 있는 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그걸 돌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오늘 갔더니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그런 눈물과 회복과 결심과 나눔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눈물과 회복과 결심과 나눔이 있으려면은 제가 사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느끼고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원당에 있는, 오후에 여기 오기 직전에 원당에 있는 한 보험회사 분들하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보험회사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러 가기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다른 거 안 하고 내용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지금 이분들의 상황은 어떨까?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가 아플까? 이분들은 뭐가 기쁠까?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계속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딱 생각하고 딱 현장에 가면은 가가지고 그분들 딱 보면은 그분들을 한참 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분들 현장에 가면 처음 본 건데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강의 듣다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쉬는 시간 되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니 강사님은 영업하시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저희 마음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그걸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분들 만나러 가기 전에 그분들을 그리워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눈물과 회복과 결심과 나눔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저를 보고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저기서 치면은 네이버에서 치면은 이제 DID 드르데 송수용 대표 휴먼 브랜딩 강연에 쭉 나오고 송수용 대표님의 강의를 2번째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강의, 나에게 많은 자극이 되고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불끈 솟는다. 될 때까지 하자. 나의 다짐. 이렇게 쭉 쓴 거예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 강의를 들은 분들이 쓴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그리워했고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싶었고 저는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이거를 퍼뜨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분들이 한 거죠. 그분들 스스로가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브랜드가 되고자 하면요. 내가 브랜드가 되고자 하면 내가 나를 자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잘났다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에게 진심을 주면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저희 정모하는 모습인데요. DID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저한테 들이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강의 내용 자체가 들이대다 보니까 저한테 들이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도 많고 편지는 정말 많이 오고 이메일 많이 오고 찾아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1대1로 만났었는데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같이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모를 해가지고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님 정모에 저희 멘토를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리더십 센터 정병장 부사장님 이렇게 모신 거예요. 모시고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은 그분들이 우리의 이 휴먼 브랜드에 같은 힘이 되줘요. 그리고 그 옆에서 지지해주고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 휴먼 브랜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회수 선생님 말씀 많이 들으셨죠? 막 혼자 문에 밖에 문 잠가놓고 글 쓰셨다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 오랜 세월을 혼자 가려면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새벽 거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영업사원이 광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발령을 안 내주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씩 광고 공부를 합니다. 3개월 만에 나중에 기획서를 작성해가지고 광고 부장한테 제출해가지고 광고 부스로 옮겨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또 너무 이제 막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한테도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보통 선물을 보내면은 바로 연락이 와요. 고맙다고. 근데 이분은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분은 참 책은 잘 쓰시는데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날에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본인이 지금까지 냈던 책 전부 그리고 유니타스 브랜드라고 하는 이분이 휴먼 브랜드예요. 이분이 브랜드 전문 잡지 발행인이신 거예요. 자기가 썼던 책 전부하고 이 브랜드 책을 이만큼 한 박스를 해가지고 보내온 거예요. 택배로. 새벽 거인 책에다가 송수용님 뜻밖의 과일 선물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구니 안에 책을 두어서 오랫동안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전화 드렸어요. 꼭 뵙고 싶다고 사무실에 갔어요. 그 회사 가서 2번 강의했어요. DRD. 앵콜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위의 자문위원이고 EXR을 초창기에 컨설팅 하셨던 분이에요. 아주 초창기 때. 브랜드 전문가죠. 제 멘토가 되셨습니다. 이분은 아주그룹 부회장님, 지금 아마 MBC 이사회 이사장님이실 거예요. 제가 이분 책을 읽고 이분한테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만났어요. 그렇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우 부회장님. 이분은 이장우 회장님이죠. 옛날에 거기 3M 자회사 CEO 하시고 지금 아이디어 닥터라고 마케팅 쪽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제가 강의를 듣고 선물을 보내드렸어요. 강의를 듣고. 그리고 식당에 강강술래 있을 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제 멘토가 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강의를 처음 접한 것은 유니타스 브랜드가 주관한 24시간 지식 기부 컨퍼런스였다. 그의 강의는 모두가 힘든 새벽 5시에 진행되었다. 그런데 강의 시작 5분이 채 안 돼 모든 참가자들이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그의 강연에 몰입했다. 강의가 끝났을 때 강의장은 환호성과 박수로 가득했다. 나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는 그날 강사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강사 1위로 선정되었다. 유니타스 브랜드에서 24시간 지식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강사가 16명, 50분 단위로 계속 하는 거야. 참가자들은 계속 앉아야 돼요. 10만 원을 디파짓으로 받아. 10만 원을 미리 받고 완주를 하면 10만 원을 돌려줘요. 중간에 가면은 10만 원을 그냥 가져. 대신 그걸 기부를 해. 24시간 동안. 175명이 와가지고 150명이 완주했어요. 그때 저한테 새벽 5시에 해달래. 새벽 5시 무슨 시간이에요? 다 자야 될 시간. 새벽 5시에 완전히 다 깨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거기서 16명 중에 강사 평가 1위. 어디 갔더니 박신양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이게 들이대가 본능인가 봐 이게. 그냥 들이대는 거예요. 이미 이재룡 씨, 정준호 씨. 이게 저예요, 이거는.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한 지는 이게 2번째예요. 저는 10년 동안 군복을 입고 다녔어요. 16년 동안 양복만 입고 다녔어요. 26년 동안 전 교복만 입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PD한테 전화가 왔어요. 3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세바시에 출연해 달라고. 근데 세바시는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잘 되면은 휴먼 브랜드가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세바시가 딱 연락이 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세바시 컨텐츠 준비해가지고 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세바시? 세바시? 야, 그 동영상 막 다니잖아. 그럼 또 내가 이런 식으로 가서 또 하면은 분명히 강의는 좋다고 이야기할 텐데 이거 영 모양이.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딱 결심을 하고 제가 주변에 있는 그 이미지 메이킹 강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타임스퀘어? 영등포 5시간 쇼핑 계속 입었다 벗었다. 그래가지고 그때 월요일에 가서 강의한 거예요. 난리 났어요. 야, 이게 스타일을, 이거 오늘 메이크업 하고 온 거예요, 이거. 머리 하고, 청담동, 청담 사거리에서. 이게 2번째예요. 보는 분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세바시? 나 그냥 지나갈 수 없어. 스타일을 바꾼 거예요. 6월 18일 그 주간에 나갈 거거든요. 동영상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저는 아마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될지. 보세요. 똑같이 그날도 6명이 왔어요. 강사들이 6명이 왔는데 저처럼 하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분들은 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엉뚱한 짓을 한 거죠. 보세요. 요정 씨, 이재룡 씨. 이건 오대규 씨예요. 오대규 씨. 오대규 씨인데 이분들은 지금 제가 고대 언론대학원 석사과정을 다녔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은 남자의 자격에 나오는 서두원 씨.
이게 노년역인데 이분이 거기서 앉아있더라고. 그럼 남들은 또 보면은 그냥 지나가잖아. 아, 저 사람 지나가네? 우리 또 가가지고, 저기 혹시 남자의 자격, 네, 맞는데요? 저 사진 한. 모든 기회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지금 무슨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은 제가 평상시에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까? 없는 분들입니까? 없는 사람.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만났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누구냐면 민들레 영토 사장님이에요. 소장님. 지숙룡 소장님. 네? 민들레 영토. 제 패친입니다. 카톡 친구고요. 이거 제가 여기 교육 참가해가지고 이분 만난 거예요. 제가 사회 처음 나와가지고 군에 있다 사회 나와가지고 이 힘든 사회를 내가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적응해 나갈까? 그때 정했던 제 인생의 전략이 있어요. 내가 돈도 없고 부모님 농사 짓고 벌어놓은 것도 없고 군대에 있다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갈까? 그때 제가 선택했던 전략이 학습과 관계예요. 저는 제주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자마자 방통대 경영학과 3학년을 편입했어요. 2년 만에 졸업했어요. 1년 쉬었다가 고대 언론대학원 석사과정 야간 직장 다니면서 거기서 이재룡 씨 만나고 많이 만났어요. 고대 언론대학원 마치고 그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마케팅 전문과정, 기획 전문과정, 비즈니스 컨설턴트 과정, HR 전문과정, CFO 전문과정 계속 배우러 다녔어요. 지금은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박사과정 4학기 차 다니고 있어요. 지금 직업학과 제가 잘 정확히 모르고 그분하고 그 교수님하고 2년이 돼서 들어왔거든요. 이 직업학이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가능성이 열리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강의가 많이 와요. 보세요. 학습을 통해서 제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관계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왔어요? 저한테? 기회가. 이것은 제가 강강술래에 있을 때 기획했던 교육이에요. 제가 이제 강강술래 기획이사로 있으면서 그분들을 쭉 봤는데 이분이 외식업체잖아요. 근데 외식업체인데 큰 업체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정이 많고 막 그런데 뭔가 이게 자부심이 없어요. 정이 많고 열심히 하는데 자부심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인급에서 과장급까지 중간 관리자들이죠. 중간 관리자들 대상으로 12주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에 4시간씩 매주 목요일 날 아침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강강술래 미드필더 리더십 스쿨. 여러분 미드필더가 축구에서 어디예요? 허리잖아요. 허리니까 중간 관리자잖아요. 중간 관리자 리더십 스쿨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게 미드필더 리더십 하니까 뭔가 있어 보여. 미드필더 리더십 스쿨 이렇게 해가지고 12주 동안 주임에서 과장급 전체 참석시키는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분들 표정 보세요. 자, 이분들 표정 보세요. 여러분 교육할 때 기업에서 이런 표정으로 교육 받는 거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런 표정 보세요. 어떻게 했냐면은 이 교육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한테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자기가 사는 이 생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이분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인격적인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강사를 한 분으로 한다. 강사를 한 분으로 하고 그 한 분이 12주 동안 이 사람들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마음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명씩 독후감 우수상을 뽑아서 시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상을 했냐면은 2명이 선발이 되면은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선정된 사람, 독후감 우수상에 뽑힌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한테 이 과일 바구니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역삼정에 있는 박 과장님이 자기 와이프 회사로 이걸 보낸 거예요. 와이프가 회사에 있다가 과일 바구니가 왔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누구냐니까 남편이래. 아니 이놈이? 그래가지고 이걸
놀래가지고 또 무슨 일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게 뭐야? 그랬더니 독후감 우수상이래. 뭐라고? 야 공부 못해서 식당 간 줄 알았더니 독후감 우수상이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일보건이가 오면은 그 사모님 와이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누가 보는 거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남편이 보냈다고. 근데 이거 왜 보낸 거예요? 뭐라고 설명해요? 무슨 우수상? 독후감 우수상이라고. 그리고 와이프가 그 직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면 남편한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거를 영업부에 있는 김 과장님한테 보냈더니 영업부 김 과장님이 조리부 박 과장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박 과장 일하고 있는데 과일바구니가 온 거야. 이거 뭐야? 그랬더니 영업부 저 과장이 보내준 거래. 뭐라고? 가가지고 야 이거 네가 보낸 거야? 그럼 이게 과일이 여러 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걸 이 사람이? 나눠 먹어. 그럼 또 뭐라고 물어봐요? 누가 준 거냐고. 과일 바구니 하나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행복과 감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기업 교육 많이 가거든요.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 교육을 왜 이렇게 할까? 교육은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뭘 전달하고 싶냐,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여러분, 교육을 지식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교육을 지식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육은 마음산업이에요. 마음이 오고 가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분이 12주 동안 계속 혼자 했어요. 이분이 12주 동안 계속 혼자 했는데요. 이분들 표정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이분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교육생들이 선물을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요,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광주에 있는 영업부 여자 대리님이 이 교육 첫 시간 시작할 때 이분을 딱 보고 사이즈 안 물어보고 첫 주에 뜨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2주까지 딱 뜬 거예요, 이 옷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울었어요. 교육생들 다 울었어요. 강사도 울고 교육생들도 울고.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휴먼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내가 브랜드가 돼가지고 돈을 뭐 통장에 30억을 쌓고 부동산을 많이 쌓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 등기부등본 안 가져가잖아요. 죽을 때 통장 안 가져가잖아요. 휴먼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재산을 많이 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브랜드의 의미인 거예요. 마지막에는 상을 줬는데 40몇 명인데 40몇 명 전체 상을 다 줬어, 하나씩. 근데 상을 무슨 우수상 이렇게 준 게 아니고 12주 동안 그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 관찰해. 한 명씩 다 관찰해가지고 제일 일찍 오는 사람 있잖아요. 제일 일찍 오는 사람은 제일 일찍 오는 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청소 잘하면은 이 사람은 가장 청소 잘하는 사람,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가 이거 내 상이네 느낄 수 있게 12주 동안 관찰해가지고 전체 상을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이 교육을 왜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한테 뭘 심어주고 싶다 그랬어요? 자부심. 상을 전부 다 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상을 읽으면서 받으면서 그 내용이 자기한테 어떻게 돼요? 내용이 자기가 맞아, 난 이걸 받을 자격이 있는 거야. 상을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부심이? 제가 이 12주 동안 이 교육을 준비하고 진행하며 그들이 울고 그들이 웃고 그들이 감동받는 모습을 보면서 강의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리고 준비가 정말 중요하구나. 거기서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러 가기 전에 내일 어느 회사 누구다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날부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막 상상하면서 머릿속에서 그분들을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버스 안에 타고 KTX 타고 가면서 그분들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들 딱 만나면은 헤어졌다 만난 사람 같아요. 처음 보는데. 마음이 전달돼요. 그리고 휴먼 브랜드의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휴먼 브랜드가 되면은 어떤 보람이 있냐면요. 청출어람, 청어람. 무슨 뜻이냐면은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 친구는 누구냐면요. 경희대학교에서 제 DID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에요. 복학생 대상 세미나에서 제 강의를 들었어요. 이 친구가 세미나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교수님,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삼촌이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와서도요. 저는 수업도 안 갔고요. 휴학 2번이나 했고요. 저는 대학 생활에 목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 듣고요. 저도 들이대 보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DID 동아리를 만들어요. 40명이 모여요. 같이 MT를 가요. DID 활동을 해요. 막 총각내 야채가게 가서 8시간 동안 실습을 해요. 남은 과일 다 팔아 거리 나가서. 그리고 나중에 이 친구가 엄청 내성적인 친구였어요. 이 내성적인 친구가 뭐가 됐냐면은 지호쌤의 DID 수학 강사가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점 만점에 10점. 얘 완전 내성적인 애예요. 10점 만점에 10점. 보통 동영상 강의를 찍으려면은 오프라인에서 10년 이상 강의해야 돼요. 얘는 무슨 정신으로 차 있어요, 이미? DID 정신. 딱 첫 해 강의하고 두 번째 해 동영상 회사 직접 찾아가요. 동영상 회사 강의 찾아가가지고 하고 싶다고. 해봐. 다르거든. 바로 동영상 강의 찍었어요. 10년 지나야 된대, 오프라인 강의. 1년 하고 바로 동영상 강의. 지금 연봉 1억 넘어요. 지금 대학교 졸업한 지 이제 2년, 3년 됐어요. 연봉 1억 넘어요. 얘 완전 내성적인 애였어요.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이 친구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전기자동차 회사예요. 직원 모집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A4지 10장짜리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리고 책을 100권을 읽고 A4지 50장에다가 독후감을 썼어요. 영업부장을 그냥 찾아갔어요. 연락 안 하고. 갔는데 영업부장이 없는 거예요. 자료를 놓고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자료 잘 봤다. 그리고 너한테 다시 연락하겠다. 근데 연락이 안 온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이 영상을 찍어서 회사를 보낸 거예요. 이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입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죠. 첫 월급 타가지고 저한테 명함 지갑 선물 사왔어요. 첫 월급 타가지고. 이 친구 토익 점수 없어요. 직원을 모집 안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제가 대학교 많이 강의하러 다니거든요. 전문대 가면 또 이래. 자긴 전문대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된대. 또 지방대 가면 이래. 자긴 지방대라서 취업이 안 된대. 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방대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지방대라서 취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지방대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학벌 때문에 자기는 성공을 못 한대. 저는 초등학교 나온 CEO 많이 알아요. 고등학교 나온 CEO 더 많이 알아.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매출 60억 하는 쇼핑몰 회사에 강의 갔어요. 직원이 13명이에요. 대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강사님, 네,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거든요. 근데요,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 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열정이 없어요. 시키는 일만 해요. 아이들한테 열정을 좀 심었어요, 직원들한테. 고등학교 나온 CEO가 대학 나온 직원들한테 열정이 없대. 보세요, 여러분. 이 목표를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고, 땅 파서도 갈 수 있고, 목표를 올라가는 데는 길이 많은 거예요. 근데 학벌 때문에 자기가 딱 안 된다고 가리고, 저는 길이 안 보여요. 이게 학벌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야, 손을 치워. 길이 보인다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생 그렇게 살아. 이거를 치우면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학벌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안 돼 보이는 거예요. 학벌을 신경 안 쓰는 사람은 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좀 전에 이 친구가 보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간 미리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말로만 외친 거 진짜 실현되는지 스스로에게도 대답을 해보고 나서 자신감이 생긴 후 연락을 드린다는 건 좀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터무니없을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는 세계 여행을 떠나겠다고 출발했는데 사실은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하지만 돌려놓고 보니까 위기는 기회가 됐어요.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4개국 돌면서 70여 명의 크고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을 만나왔어요. 젊은 청년이 꿈이 좋다며 집 나와서 고생한다며 대부분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셔서 덕분에 맛있는 식사로 밥은 굶지 않고 다니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칠레, 볼리비아 지나서 페루에 막 도착했어요. 소개와 제가 찾아다니며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수리남, 브라질까지 남미 전역으로 각 국가별로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에 가서 자기가 만났던 업종들 다 정리해 온 거예요. 아까 그 회사에 들어간 친구가 1년 만에 그 회사에서 나와요. 막상 들어가 봤더니 그 회사가 문제가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나와요. 그래서 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각 오지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CEO들을 만나고 오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돈 벌어놓은 거 가지고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중소기업 80개를 자기가 다 선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러는지, 내가 왜 CEO들을 만나려고 그러는지, 그 CEO들을 만나가지고 현장에 있는 정보를 다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연결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그러는지. 이런 걸 다 편지로 손으로 5장을 쓰는 거예요. 손으로 5장을 써가지고 80통을 보낸 거예요. 그 중에 2군데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군데가 무역업체였어요. 사장이 너 와라. 와서 그 사장이 쭉 얘기 듣고 그럼 너 여기서 한 달간 일해봐. 한 달간 일해본 다음에 걔를 지켜보고 비용을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한번 들이대가지고 이게 된다는 걸 발견하니까 남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또 이래. 3통 쓰고 5통 쓰고 안 오니까 안 된대. 얘 몇 통 썼다고요? 80통. 손으로 5장씩. 이제 제가 앞으로 제가 휴먼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DID 활동이 있습니다. 그거는 직업학 박사에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3년 후 2015년 정도부터는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영어로 책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토익을 봤습니다. 그때 810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2년이나 한 2, 3년 내에 요거를 만점 수준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려고 처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때 810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영어로 강의를 하고 영어로 책을 내려면은 만점 가까이 나와야 돼요.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가 강의할 때 공개를 합니다. 이 점수를. 강의할 때요. 그리고 3년 후에 제가 만점을 맞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가 이걸 이미 수천 명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해야 돼요. 나를 목표에다 몰아붙이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또 나 혼자 3년 후에 저거 만점 맞아야지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2년 반쯤 지나가지고 아직도 안 됐어. 그럼 또 3년 하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기간이. 근데 목표가 있잖아요. 주변 분들하고 공유하세요. 책임을 나누세요. 담배 끊기로 했으면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계속 핑계차가 늘리지 말고 기간을. 저는요. 휴먼 브랜드의 3단계를 STC로 정의합니다. 휴먼 브랜드가 되기 위한 3단계를 STC로 정의합니다. S는요. 셀프 레코그니션이에요. 셀프 레코그니션은 뭐냐면은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레코그니션의 의미는 이 사람을 알아주는 거예요. 레코그니션의 의미는 셀프 레코그니션은 뭐냐면은 자기를 다시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내 모습 전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 모습의 전체가 아니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내가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 교육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들을 겪어서 그때 걔하고 싸우고 부모님이 그때 이혼하고 내가 이런 학교밖에 못 가가지고 그 경험들이 만들어낸 나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에 대한 생각이라고요. 그럼 실제 나는 뭐예요? 실제 나는 아직 97%를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그 모습일 뿐이고 실제 나는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야외 놀러 간 거예요. 야외 놀러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불이 났어요. 밥 먹고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난 거예요. 몇 미터로, 100m 몇 초로 튀어나와요? 몇 초로 튀어나와요? 아마 10초도 안 걸릴걸? 불 나면은?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에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거야. 딴 사람이 튀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튀어나간 거잖아. 그냥 뛸 때는 100m 17초인데 불 나니까 몇 초? 10초. 그게 어디에 있던 거예요? 내 안에 있던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를 알고 있으면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다고 인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나를 모르고 있는 그 97%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냐고요? 트라이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김용식 회장님한테 제가 과일 바구니를 보내면서 이분이 전화를 줄지 답장을 줄지 그건 나는 모르는 거예요. 답장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어디까지 결정하는 거예요? 보낼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트라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C는 continuance. 계속하는 거.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아직 안 됐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아직 안 된 거냐면은 아직 안 됐는데 그만뒀으니까 안 됐지. 아직 안 됐는데 그만뒀으니까 안 됐지. 될 때까지 하면은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한 번에 되는 일 없어요. 저도 과일 바구니 많이 보냈어요. 답 안 오는 분들이 많아요, 더. (80통) 보내가지고 몇 통 받았다고요? 2개. 제가 DID 강의 때 드리는 그런 사례들은, 성공 사례들은 100가지 해가지고 한두 가지 성공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안 되잖아요. 그 잘 안 된 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시면 안 돼요. 잘 안 된 것 때문에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될 때까지 하면은 그 중에 된다니까요. 80통 중에 2통이 오는 거야. 80통 중에 2통이 오는데 78통 쓰고 2통을 안 썼어. 그럼 2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자기는 되는 것마다 안 된대. 2통 더 써야지. 여러분,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은 절대로 내 전체가 아니에요. 어렸을 때 내가 받은 그 상처. 그때 그놈이 나한테 그래서. 그때 걔가 나를 떠나서. 그때 집에 불이 나서. 그때 내가 학교에 못 가서. 그때 그 사고가 나서. 그때 그놈이 사기를 쳐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 생각하고 나를 분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논리는 팩트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건 논리예요. 응?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 거야. 그게 말이 되잖아요. 논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가난하게 살 거야. 그건 논리예요. 팩트는 뭐예요? 초등학교 나와도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CEO가 있다는 거래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어디 나왔어요? 초등학교 중퇴. 직원 13만 명.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을 한테 배우려고 노력했다.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안 된대. 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안 된대. 그럼 저 아저씨는 뭐예요? 논리는 팩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논리는 팩트가 아니라, 팩트는 뭐냐면은
초등학교 나왔어도 CEO가 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나왔어도 장관이 되는 사람이 있고, 초등학교 나왔으니까 거지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다시 보셔야 돼요. 나를 다시 보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 때문에 앞으로의 나에 대해서 미리 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때문에 앞으로의 나에 대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안 해봤잖아. 안 해보셨잖아요. 80점 써보고 안 됐다 그래. 안 된다 그래야죠. 안 해보고 내가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안 해본 사람인 거예요. 나는 원래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안 해본 사람이라니까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휴먼 브랜드는요,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휴먼 브랜드는 사람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브랜드가 될 수 있냐고요? 자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자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습은 내 전체가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트라이 해야죠. DID 해야죠. 들이대야죠. 80점 보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Continuous. 계속 될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의 사회적인 상식, 기존의 인생을 살아가는 상식에 내 판단을 맡기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논리가 절대로 팩트 아니에요. 지금 알고 있는 나, 절대로 실제 나 아니에요.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정해가지고 딱 해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나를 발견하실 거예요. 이 아주머니 표정 보셨어요? 이 아주머니가 버스 기사시거든요. 이 아주머니 표정 보셨어요? 저는 이 아주머니가 정상에 있다고 생각해요. See you at the top이라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저는 탑의 개념, 정상의 개념을 어떤 CEO가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저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대통령 되고 CEO 되고 장관 돼서 나중에 나쁘게 되는 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저는 그거 정상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분이 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분이 정상이라고 봐요.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될 때까지 하는 사람, 그분이 정상이에요. 그분이 탑이에요. 이분은 탑이에요. 이분이 CEO가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대통령 될 필요 없어요. 이분은 이미 탑이에요. 얼굴을 보세요. 이분. 이런 얼굴로 자기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이런 태도로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탑이 되셔야 돼요. 상대적인 위치에서의 탑이 아니고, 상대적인 위치에서 탑이 아니고, 내가 내 일을 사랑하고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될 때까지 도전하면서 저런 표정으로 자기 일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탑이 되셔야 돼요. 남들이 무슨 가리키는 높은 위치인 소용없어요. 결말이 다 계속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탑이에요. 우리 사회는요, 사회 곳곳에 있는 이러한 진정한 탑들이 자기 위치에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 진정한 탑들이 우리 사회를, 근간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근간이 될 수 있어요. 탑이 될 수 있어요. 탑이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이제 강의를 전부 거의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제가 유시아 씨 시집을 보다가 1페이지에 이 시가 나와 있어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소금이라는 제목의 시였어요. 소금이 바다의 상처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소금이 바다의 아픔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 세상의 모든 식탁 위에서 흰 눈처럼 소금이 떨어져 내릴 때 그것이 바다의 눈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 많지 않다. 그 눈물이 있어 이 세상 모든 것이 맛을 낸다는 것을.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그 소금은요, 바다의 눈물이었어요. 바다의 상처였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사람다운 맛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상처가 있는 이유는요, 나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서 우울증 걸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한테 상처가 있잖아요?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라는 시예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때, 난 당신이 내가 그린 최초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난 당신이 주인 없는 개를 보살펴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난 동물들을 잘 대해주는 것이 좋은 일이란 걸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난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난 신이 존재하며 언제나 신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난 당신이 잠들어 있는 내게 입 맞추는 걸 보았어요. 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난 당신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때로는 인생이라는 것이 힘들며 우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님을 알았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난 당신이 날 염려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꼭 이루고 싶어졌어요.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본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었어요.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하는 나의 행동이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기회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준비했던 사람에게 그 기회가 보이게 되면 기회가 기회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가 보이면 할 거예요? 평생 안 보여. 안 보일 때 준비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기회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 그냥 원 오브 댐이에요. 여러 개 강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세바시, 거기다가 승부를 띄우는 거예요.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고. 한 번도 안 했던 시도를 하는 거예요.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고 있지 않을 때, 아직 기회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DID 마인드에 대해서 같이 한 번씩 따라해보고 강의를 모두 마칠게요. 나는 나머지 내 능력의 97%를 찾을 것이다.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나만의 꿈을 향해 될 때까지 DID 할 것이다. 나는 될 수밖에 없다. 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80통을 다 채우셔야 돼요. 78통 쓰고 79통 쓰고 안 됐다고 하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되는 일 없어요. 하다 보면 안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안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었어? 나한테 깜짝 놀란다니까요. 해보세요. 나한테 내가 깜짝 놀래. 이게 되네? 내가 깜짝 놀래. 내가. 여러분,
놀라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김연아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깜짝 놀라야 된다니까? 그게 있어요. 찾으세요. Self recognition. 나를 다시 보세요. 나를 제대로 보세요. 나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트라이 하세요. 도전하세요. DID 하세요. 들이대세요. 그리고 continuous. 계속.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될 때까지 했는데도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같이 하게. 될 때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꼭 이루세요. 여러분들은 꿈을 꼭 이룰 거예요. 우리들의 꿈이 완성됐다고 생각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박수 한번 칠게요. 네. 네, 오늘 기존에 봤던 분들도 많고 오늘 처음 본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휴먼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될 거예요.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